네,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이제 야구 수학 능력 시험 KBO 영역 해설을 맡은 양정웅입니다. 일부에서 이미 인사했었죠? 네. 좀 쉬면서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난이도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어려웠다고 했죠? 평균 평점이 2018학년도 시험 때는 저희 KBO 영역이 31점에서 32점 정도의 이제 평균이 형성이 됐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24점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에 비해서 내 점수가 확 떨어졌다고 해서 나는 1년 만에 얄못이 됐나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어려웠기 때문에, 다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자체도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수능 트렌드에 맞춰갔다는 측면에서는 잘 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난이도 좀 책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자가 반성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몸도 풀었고 하니까 바로 해설 1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두 사람의 대화에 나타난 가에서 다까지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림이 보이죠?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2016년에 그 드라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그널이란 드라마죠. 거기서 이제 나왔던 건데요. 거기 드라마에서는 이 둘이 95년, 2015년 이렇지만은 이건 가상이니까, 네. 사이렌에 이제 이재한 형사가 얘기를 하죠. 무전으로. 지금은 1998년입니다. 올해 우리 가팀은 홈런왕 나를 앞세워 4위를 했는데 준 플레이오프에서 다 팀에 패했습니다. 2018년에는 어땠나요? 하면서 무전을 치니까 이제 2018년이 등장을 했습니다. 18년에 이제 박혜영 프로파일러가 얘기를 하죠. 놀라지 마세요. 올해는 가팀이 다팀한테 페넌트레이스에서 무려 15승 1패를 했습니다. 놀랐겠죠, 지금. 네. 그럴 텐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느 팀이냐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98년에 이제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98년에 홈런왕이 누구냐 하면은 아까 앞에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선수 처음 도입된 게 98년이라고 했죠. 98년도에 바로 홈런 MVP를 차지했던 게, 아까 바로 MVP를 차지했다고 했죠, 외국인 선수가. 네, 맞습니다. 아까 보셨던 오주 선수가 차지를 했는데요. 오주 선수가 당시에 그 전까지 홈런 기록이 장종훈 선수가 92년도에 했던 41홈런이었거든요. 이 41홈런을 이제 6년 만에 깨버리면서 42홈런을 칩니다. 그래서 당시까지 홈런 신기록을 세우면서 홈런 왕이 됐겠죠. 홈런 왕이 되면서 MVP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나는 우즈가 되겠죠. 자, 일단은 그러면 나는 우즈. 그러면 가나 다는 누굴까? 뭘까? 우즈 선수 소속팀이 어디예요? 오비 베어스죠. 베어스. 그래서 가는 베어스입니다. 그러면 이 오비 베어스가 98년도에 이제 4위로 준 플레이오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상대했던 팀이 어디냐? 98년도에 우승을 LG가 했고, 당시에 2위가 페넌트레이스 2위가 삼성이었는데, 삼성이 이제 오비를 꺾고 올라간 팀에게 또 져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3위 팀이 이제 다 팀이 되겠죠. 98년도에 3위 팀은 바로 LG 트윈스입니다. LG 트윈스가 이제 98년도에 오비 베어스와 약간 더가웃 시리즈라고 하죠. 이렇게 붙어서 이제 98년도에 캐세레스 선수가 끝내기 실책을 하면서 오비 베어스가 결국 패배를 하고 LG 트윈스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팀은 LG 트윈스가 되겠죠. 그리고 자, 놀라지 마세요. 2018년 가 팀이 다 팀에게 15승 1패를 했다. 기억하시죠? LG 트윈스가 이제 당시에 이제 2018년에 두산 베어스한테
시즌 내내 지다가 마지막 경기에서 차우찬 선수가 완투승을 하면서 이기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생각한다면 다 여기만 보고도 사실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018년이라서 2018년이고요. 그래서 자, 가는 두산, 두산, 오비, 나 우즈 다 LG로 놓고 풀면은 네 바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는 1999 시즌에 팀명을 바꿨다. 98년까지 오비였다가 99년 시즌에 들어가면서 이제 두산이 이 오비 맥주를 매각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그냥 모기업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두산으로. 사실 뭐 그 전까지도 뭐 두산 프로야구단 오비베어스가 정식 명칭이었지만 이러면서 확실하게 99년에 두산 베어스로 팀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답이 나와버렸네요. 네, 답은 1번이고요. 2번 1998 시즌 나는 골든글러브와 MVP를 동시에 수상을 했다. MVP 맞죠? MVP는 우즈가 차지했습니다. 근데 관건이 이제 골든글러브죠. 골든글러브를 우즈가 차지했을까?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참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웃기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MVP는 리그 최고의 선수잖아요. 그러면은 리그 최고의 선수면은 뭐 포지션 최고의 선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안 받으러 그런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 1루수 골든글러브는 우즈가 아니라 이승엽 선수가 골든글러브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골든글러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틀린 보기입니다. 3번 나는 2002 시즌이 끝난 후 현역에서 은퇴를 했다. 물론 KBO 리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 우즈 선수를 치면은 2002년 기록까지 나오고 은퇴 선수라고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현역에서 은퇴를 했느냐? 아닙니다. 우즈는 2003년에 일본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홈런왕을 차지를 하면서 뭐 혹시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2006년에 그 우즈 선수하고 이승엽 선수하고 또 일본에서 홈런 대결을 했죠. 그래서 우즈 선수가 결국 그때 홈런왕을 차지했던 뭐 그때 일본 야구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을 한다면 현역에 은퇴를 했다? 아니죠. 네. 3번도 아닙니다. 4번 두산과 LG는 1998년 이후 포스트 시즌 상대 전적이 없다. 98년 이후에 이제 LG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LG가 좀 덜 올라갔기 때문에 네. 2000년에 LG가 이제 플레이오프를 했는데요. 누구랑 했느냐? 바로 나왔네요. 바로 두산이랑 했습니다. 2000년에 플레이오프를. 그래서 바로 아닌 게 나왔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002년에 4위로 올라가서 이제 기아와 뭐 삼성을 상대해서 현대, 기아, 삼성을 상대해서 뭐 준우승을 했지만 두산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쭉 짜라라라라 못 올라가고 하다가 이제 2013년에 페넌트레이스 2위를 하면서 진출을 했는데 누구랑 상대했느냐? 또 두산이네요. 그래서 벌써 두 개가 상대 전적이 없다고 했는데 벌써 두 개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네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나 선수가 우즈 선수가 세운 단일 시즌 홈런 최다 기록 아까 했었죠? 42개 깨지지 않았다. 생각해보시면 작년 홈런왕도 이미 42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죠. 네, 이 기록은 바로 99년도에 이승엽 선수가 54개로 깨버립니다. 그럼 이게 지금 최고 기록이냐? 역시 아니죠. 지금 기록은 또 이승엽 선수입니다. 2003년에 56호. 기억을 하시겠죠? 당시에 그 롯데 이정민 선수에게 때렸던 56호 홈런을 기억하신다면 뭐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다 홈런 기록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지금 56 홈런이다. 깨지지 않았다는 아니죠. 깨졌죠?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혹시 답이 나왔죠? 답은
1번입니다. 네, 덥네요, 정말. 이거 지금 뭐, 혹시 뭐 화면에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 옷이 지금 땀이 좀 흥건한데, 뭐, 불편을 느끼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미안합니다. 네. 자, 12번. 다음 사건이 나온 시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이죠. 자, 신문 기사네요. 해외 파업 시 24명 엔트리를 구성한 24명으로 엔트리를 구성한 유중일 감독 대표팀 감독은 대표팀이 일단 유중일 대표팀 감독이 첫 번째 힌트고요. 준결승 올라 중국을 격파. 9월 28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대만과 결승전을 치렀다. 뭐 이러다가 역전승을 겪었다. 땐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이후 6개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쓸어 담았다.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연도가 언젠지 이거 하나도 몰라도 아시안 게임만 안다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94년부터 6개 대회. 94, 98, 2002, 2006, 2010, 2014. 바로 나왔네요. 네. 6개 대회를 지나면 언제죠? 94년부터 6개 대회를 하면 2014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유중일 대표팀 감독이 아시안 게임을 맡았던 게 언제냐 하면 뭐 2014년이죠. 당시에는 이제 우승팀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는 거였기 때문에 유중일 감독이 2013년에 우승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2014년 아시안 게임의 대표팀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 문학구장 당시에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죠. 인천 아시안 게임이기 때문에 결승전도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연도가 언제냐 시즌이 2014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고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5년 연속으로 페넌트 레이스를 우승한 팀이 나왔다. 5년 연속으로 페넌트 레이스를 우승한 팀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바로 삼성 라이온즈죠. 네. 또 삼성이니까 또 파란색으로 할까요? 네. 네, 삼성 5년 연속 페넌트 레이스 우승을 했는데 그게 언제냐? 2011년부터 2014가 아니죠. 네. 2015년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페넌트 레이스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연속이니까 2014년 아니죠. 2015년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 2번. 전년도와 비교해 외국인 선수 보유 규정이 바뀌었다. 혹시 뭐 기억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그 2009년에 그 LG 기아 타이거즈의 그 톰슨 로페즈 원투펀치가 기아를 우승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투수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면서 거의 모든 팀들이 막 타자를 영입 안 하고 외국인 투수만 영입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걸 바꿔보자 해서 KBO에서 당시 얘기 나왔던 게 외국인 선수를 그때는 2명을 포지션 마음대로 뽑을 수 있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3명을 보유하는 대신에 경기에 2명을 출장을 하고 그리고 포지션도 만약에 뭐 같은 포지션으로 3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투수가 너무 급해서 투수를만 3명을 데려온다. 혹은 우리 팀이 뭐 물방망이기 때문에 타자를 3명을 데려오겠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수 둘, 타자 1, 투수 둘, 타자 하나 아니면 타자 둘, 투수 하나 이렇게 데려와야 돼서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게 규정이 언제 바뀌었느냐? 2014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14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뭐 테임즈, 나바로 뭐 이런 선수들이 뭐 2014년에 타자용 외국인 선수로서 들어왔었죠. 그래서 자 2번은 맞는 답입니다. 그리고 자 3번 2003년 이승엽 이후 첫 40홈런 타자가 나왔다.
뭐 혹시 기억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박병호 선수 그때 2014년에 박병호 선수가 53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엽 선수 이후로 첫 50홈런 타자다. 이제 이승엽 이후 첫 50홈런 타자가 나왔다 이랬는데, 그러면은 이게 최초의 이승엽 이후 첫 40홈런 타자냐? 잘 생각해 보시면 홈런왕 뭐 2004년 박경화, 2005년 서튼 하다가 딱 하나 생각나죠. 2010년 이대호 선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 이대호 선수가 당시에 44홈런을 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2003년 이승엽 선수 이후에 7년 만에 40홈런 타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아니죠, 이거. 이승엽 선수 이후에 첫 40홈런 타자가 나왔던 것은 2014년이 아니라 2010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죠. 4번, 시즌 개막과 함께 심판 합의 판정 제도가 시행됐다. 심판 합의 판정 제도가 뭐 지금은 비디오 판독 제도입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심판에게 뭐 지금도 요구를 합니다만은 심판이 이제 해서 비디오 판독을 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심판 합의 판정 제도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게 언제 도입됐느냐? 당시에 2014년에 초반에 오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심이 하도 많다 보니 그 불신이라는 게 2013년부터 시작되게 돼서 2014년 초반까지 이어지는, 그러면서 뭐 심판이 뭐 경기 중에 관중에게 습격당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태를 거쳐서 좀 심판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 당시 그 감독자 회의에서 그러면 우리도 비디오 판독을 도입을 하자고 해서 했던 게 바로 그 감독자 회의가 올스타전 때 나왔습니다. 2014년 올스타전 때. 그렇게 해서 2014년 심판 판정 제도가 언제 시행됐느냐? 2014년 후반기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판 합의 판정 제도가 시즌 개막과 함께가 아니라 후반기 개막과 함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한국인 20승 투수가 탄생했다. 2014년에 당시에 20승 투수가 나왔습니다.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당시 그 넥센 히어로즈죠. 그때는 앤디 베네켄 선수가 20승을 이상을 거두면서 정말 오랜만에 20승 투수가 나왔다고 했는데, 베네켄 선수가 한국인인가요? 아니죠. 네덜란드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20승 투수가 탄생을 했다는 거는 이 시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2017 시즌에 양현종 선수가 20승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한국인 선수 20승 투수가 나왔다는 거는 2014년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20승 투수, 한국 20승 투수는 뭐 원년 박철순부터 해서 쭉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걸 어느 연도라고 특정을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건 2014년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2014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뭐 참고로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거 본문에서 이제 아까 전에 이게 우승팀 감독이 그 다음에 대표팀 감독을 맡는 게 이제 당연직이었는데, 당시 2015년에 류중일 감독이 자기는 프리미어 12를 좀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밝히면서 2015년부터는 대표팀 전임 감독제가 이제 그 2015년에 김인식 감독이 이제 따로 감독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KBO에서 전임 감독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 13번. 다음 기사에 나오는 가 선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년 기사죠. 네. KT 고졸 신인 가는 데뷔 첫 타석에서, 좀 문장이 이상하네요. 네, 데뷔 첫 타석에서 뭐 KBO 개막전 1홈런을 터뜨리며 야구 팬들에게 큰 임팩트를 남겼다. 역대 최초 고졸 신인 데뷔 첫 타석 홈런, 기네요. 신기록으로 기록된 이 홈런은 그래서 고졸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이야기니까 기억을 하시죠? 네, KT 누구냐? 바로 강백호 선수입니다. 강백호 선수가 그 2018년 개막전에서 첫 타석에서 그 당시 기아의 헥터 선수를 상대로 밀어쳐서 홈런을 쳤던 장면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네. 그 홈런이 바로 역대 최초 고졸 신인 데뷔 첫 타석 홈런이었습니다. 그렇게 신기록을 하나 달성했고 그 이후로도 홈런을 계속 쳤죠. 그러면서 당시 김재현 선수가 94년에 21홈런을 치면서 20-20 클럽에 가입을 했었는데 그 21홈런을 넘는 22홈런을 치면서 고졸 신인 최다 홈런을 기록했고 작년에 뭐 그 박재홍 선수가 기록했던 그 신인 최다 홈런 30홈런을 넘진 못했지만 거의 근접하게 갔죠. 네,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가는 일단 강백호인 건 나왔죠. 그럼 이제 강백호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됩니다. 자, 1번 2016년에 KBO 리그 12팀에 1차 지명됐다. 2016년 KBO 리그 12팀에 1차 지명됐다. 문제가 좀 애매하죠. 2016년에 1차 지명된 건지 2016년에 KBO 리그 12팀인지. 자,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애매하니까. 2번 역대 한 시즌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했다. 금방 말했죠.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은 96년 박재홍 선수의 30홈런인데 강백호 선수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8홈런인가요? 29홈런인가요? 네, 아무튼 30홈런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2018 시즌에 신인 유일의 올스타전 베스트로 선정됐다. 아닙니다. 이 강백호 선수가 이제 투표로는 참여를 하지 못했고 감독 추천에 의해서 올스타전에 출전을 했는데 뭐 그때 뭐 기억을 하시겠죠. 뭐 투수 강백호 선수가 그때 투수로 나왔었죠. 투수로 나와서 삼진을 2개를 잡으면서 아, 이서 투수로도 역시 그래서 진짜 투수로 써도 될까? 뭐 이런 얘기들 했던 게 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일단은 베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고척 스카이돔 개장 1호 홈런을 기록했다. 2015년 그 강백호 선수가 2015년 연말에 이제 고척 스카이돔 개장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홈런을 때려냅니다. 그러면서 그 경기가 네, 2015년에 고척 스카이돔 개장 1호 홈런을 때렸습니다. 물론 이거 뭐 프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잠실 야구장 개장 1호 홈런이 누구냐 하면은 당시에 뭐 프로 선수가 친 홈런을 얘기를 하지 않고 류중일 선수가 경북고 류중일 선수가 친 홈런만 기억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개장 1호 홈런이 누구냐 하면은 보통 강백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이죠. 네. 그리고 자, 5번 사상 최초로 승리 투수와 결승 타점을 동시에 같은 날 기록했다. 누굴까요? 강백호 선수 아까 뭐 여기서 투타 얘기를 해서 뭐 투타 겸업 뭐 오타니처럼 했나? 이도류처럼 해서 같은 날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선수는 누구냐? 바로 1982년에 해태 타이거즈의 김성환 선수입니다. 김성환 선수가 당시에 투수로서는 뭐 10승을 거뒀고 타자로서는 뭐 타점을 거두면서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그 김성환 선수가 최초로 승리 투수와 결승 타점을 같은 날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었고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인데 자 그럼 패스했던 1번을 볼까요? 강백호 선수가 일단은 애매하지만 확실하게 아닌 게 있습니다. 1차 지명이 아닙니다. 이 강백호 선수는 당시 제가 알기로는 고교 시절에 유급을 해서 이제 유급 선수는 1차 지명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가 2차 드래프트 신인 2차 드래프트에서 전체 1번으로 지명이 됐죠. 그래서 전체 1번이면 맞겠습니다만은 1차 지명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아신다면 1번부터 확실하게 이제 패스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려웠나요?
어렵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 정답률이 29.3%거든요. 29.7%인데 놀랍게도 정말 1번부터 3번까지 모든 문제 22에서 25%, 20%, 25% 이렇게 해서 이 세 문제, 세 보기가 전부 이제 선택률이 20에서 25% 사이에 위치를 했어요. 이거랑 비슷하죠?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고 좀 속된 말로 야근 문제였죠. 네. 그래도 저는 강백호 선수가 최근이기 때문에 많이 맞출 줄 알았는데 좀 실수를 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자, 다음 자료에 나오는 가에서 바 선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우선 사과부터 드려야겠네요. 이 문제를 제가 보기를 잘못 출제를 해서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됐는데요. 좀 문제를 낼 때 좀 신중하게 내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사과는 했고요.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2004년 이후 FA 총액 최고액 경신 기록 발표 기준 뒷돈은 모르겠고요. 자, 발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유출을 할 수 있을까 보면은 힌트가 계약팀이 있죠. 그리고 골든글러브 수상 연도가 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나오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다 맞추겠죠. 그래서 금액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가 선수가 삼성이랑 계약을 했던 게 있다는 2005년에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삼성 라이온즈 외야수 가는 바로 심정수 선수입니다. 심정수 선수가 2004년에 이제 현대에서 삼성으로 이적하면서 4년 60억을 계약했는데 이게 당시에 좀 약간 마지노선처럼 여겨져서 한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 연도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좀 촘촘한데 2005년에서 2014년에 넘어갈 때 좀 연도가 9년으로 벌어지죠. 네. 그리고 이 4년 60억을 바로 깨버린 선수가 있습니다. 롯데 포수 누굴까요? 바로 강민호 선수입니다. 강민호 선수가 2013년이 끝나고 롯데자이언츠와 4년 75억에 총액 75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록을 바로 깨버렸죠.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이 기록을 또 깨버리는 선수가 나와버립니다. SK의 3루수 누구냐? 골든글러브 이렇게 탔고 누굴까? SK 3루수. SK 3루수 하면 다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최정 선수입니다. 최정 선수가 당시에 4년 86억 이야기 나왔는데 당시에 이후에 SK에서 좀 더 인센티브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당시 발표 기준으로는 4년 86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록을 같은 이제 연도에 깨버린 선수. 정확히는 최정 선수는 2014년 연말이었고요. 이 선수는 2015년 개막 직전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누굴까? 투수고요. 2012년 투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기아에서 투수를 했던 선수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트리플 크라운을 했던 바로 윤성민 선수죠. 윤성민 선수가 이제 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 마이너 트리플 A에서 뛰다가 이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서 재해가 되고 그러면서 한국으로 이제 유턴하려고 시도를 해서 결국은 2015년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윤성민 얼마나 계약했느냐? 유명하죠. 4년 90억. 90억 원으로 바로 깨버립니다. 이걸 또 1년 만에 누가 또 깨버렸네요. NC로 이적한 3루수. 그리고 2014년에 골든글러브를 탄 선수가 누구냐? 2016년에 NC에 이제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끌었던 바로 박성민 선수입니다. 이름 비슷하네요. 윤성민, 박성민. 네, 외우기 좋겠죠? 네.
윤성민 선수, 박성민 선수가 저도 헷갈렸어요. 네. 4년 96억. 4년 96억 원에 NC 다이노스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또 1년 만에 깨져버렸네요. 깨져버려서 바로 계약을 했던 게 이제 기아로 이적한 외야수. 그리고 딱 이렇게 골든글러브를 여러 번 탔던 선수가 누구냐? 기아의 기억하시나요? 이마서 현질한다는 그 말을 유행시켰던 바로 최영우 선수입니다. 최영우. 네. 이 선수는 얼마냐? 4년 100억입니다. 100억. 우리는 구경도 못 해볼 가격인데 대단해 정말. 네. 이 100억을 계약을 했는데 2016년 말에 이 기록을 또 바로 깨버립니다. 누가? 바로 같은 오프시즌에 깨버렸네요. 롯데 1루수 하고 골든글러브를 이렇게 수상을 했던 선수가 누굴까? 이쯤 되면 바로 아시겠죠? 100억을 넘는 선수가 누굴까? 바로 롯데자이언츠의 이대호 선수입니다. 이대호 선수가 이 100억을 바로 깨버려서 4년 150억 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4년 150억 원 총액은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7명의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제 문제인데요. 보겠습니다. 1번 바는 같은 소속 팀이었던 적이 있었다. 이 심정수, 박성민, 최영우 선수가 같은 팀이었던 적이 언제냐? 바로 당시 2008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이 심정수, 박성민, 최영우 이 선수가 같이 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같은 소속팀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담으로 같은 소속팀이었던 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박성민, 최영우 두 선수가 심정수 선수를 어떻게 보면 대체를 한 역할이었습니다. 세대 교체를 위해서 이제 박성민, 최영우가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같은 팀이었지만 같이 활약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어쨌든 같은 소속팀이었던 적이 있으니까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나 선수, 강민호 선수는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 삼성으로 이적했다. 삼성으로 기억하시죠? 2017년 오프시즌에 롯데에서 계약을 하지 못하고 결국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을 했죠. 삼민호가 된 거죠. 그래서 삼성으로 이적을 이제 2014년 14, 15, 16, 17 하고 17년이 끝나고 FA 계약을 해서 2018년에 삼성으로 갔습니다. 4년 80억 삼성.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다 최정 선수와 윤성민 선수는 같은 해 프로에 데뷔했다. 이 윤성민 선수와 최정 선수가요 같은 학년입니다. 같은 학년이라서 같이 2005년도에 신인으로 이제 고졸 신인으로 프로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에 같은 해 데뷔를 했고요. 그래서 다도 맞습니다. 자, 4번 최영우 선수는 KBO 리그 최초 총액 120억 이상 계약을 했다. 얘기 나왔죠. 100억에서 바로 100억씩 최영우 선수는 일단 총액이 100억입니다. 총액이 100억이기 때문에 120억 원 이상이라는 이거에 틀렸죠. 120억이 아닙니다. 최초로 100억 이상 계약을 한 선수가 최영우 선수지 120억 원 이상 계약을 한 선수가 아니죠. 지금 그래서 총액 120억 원 이상 넘은 선수는 이 이대호 선수와 NC 다이노스의 양지 선수가 125억으로 계약을 하면서 이 두 선수가 120억 이상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바는 틀렸고요. 이 4번은 틀렸고, 자 5번
이 선수들 중에서 KBO 리그 1 소속팀과 계약한 선수는 없다. 다 이적했다. 이 계약 당시에. 자, 보겠습니다. 2005년 심정수 선수. 현대에서 삼성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선수는 그렇네요. 맞네요. 2024년 강민호 선수. 롯데랑 재계약했죠. 그 우선 협상 기간에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2015년 최정 선수도 SK랑 계약을 했고요. 2015년 윤성민 선수는 KBO 리그 1 소속팀이죠. 윤성민 선수가 이제 미국에 진출하기 전에 소속팀이 어디냐? 기아 타이거즈죠. 그래서 이것도 KBO 리그 1 소속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한 선수 없다가 아니죠. 뭐 이렇게 이미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뭐 계속 보면은 2016년 박성민 선수는 삼성에서 NC 그래서 맞고 2017년 최영호 선수도 삼성에서 기아로 이적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2017년 이대호 선수는 윤성민 선수하고 같은 케이스죠. 원래 원 소속팀이었던 롯데 자이언츠와 이제 해외를 돌고 돌아서 계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도 원 소속팀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2개가 됐죠. 복수 정답이기 때문에 답은 4번 아니면 5번을 찍으셔도 다 정답입니다. 네. 이거 제가 글씨 쓴 거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아니라면 뭐 직접 검색하셔서 금액을 찾아보셔도 아마 될 겁니다. 네, 4번, 5번이죠. 15번. 다음 자료에 나오는 이 팀에 대해 알맞은 설명을 고르시오. 화려하죠. 아주 뭐 우승한 것 같네요. 네, 아주 화려한 레이저 쇼와 불꽃 쇼가 이어지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죠. 와, 이 야구장에서 왜 이렇게 화려한 불꽃놀이를 해? 이렇게 하니까 B가 이 팀이죠. 네, 이 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어. 결정의 힌트죠. 2007년 이후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했어. 자, 2007년 일단 순위를 한번 볼게요. 2007년 1위 SK, 2위 두산, 3위 안화, 4위 삼성. 자, 이 중에서 아까 한국 시리즈 문제 기억하시죠? SK와 두산은 그 다음 2008년에 또 한국 시리즈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니죠. 그리고 자, 패스하고 삼성 라이온즈는 역시 2008년에 바로 페넌트 레이스 4위를 하면서 또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팀은 그 다음에도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면은 당신은 4위까지가 가을 야구였기 때문에 답은 일단 이 팀이 어딘지 나왔죠. 맞습니다. 바로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 이글스는 2007년 이후에 또 한참 암흑기를 겪다가 2018년 11년 만에 정규 시즌 3위를 하면서 가을 야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한화 이글스에 대한 설명이겠죠. 보겠습니다. 1번. 전신을 포함해 페넌트 레이스 1위를 기록했던 적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7번 문제를 기억을 해보신다면 7번 문제 당시에 4번 문제가 페넌트 레이스 최다승 4번 보기가 페넌트 레이스 최초로 80승을 돌파한 적이 있다. 이게 빙글 이글스였죠. 그때 81승으로 페넌트 레이스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렸고요. 페넌트 레이스 1위를 기록했던 게 당시에 89년과 92년 이 시즌에 페넌트 레이스 1위를 달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신을. 물론 하나로 바뀌고 나서는 페넌트 레이스 1위를 기록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2번.
역대 최초로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화 뭐 비밀번호 혹시 기억을 하실지를 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의 그 비밀번호, 일단 그 KBO 리그의 비밀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유명한 게 8888577, 그리고 또 뭐가 있냐, 6668587 6 하고 677이었나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8868 99 67 네,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요. 뭐 이게 어디죠? 롯데, 여기가 LG, 그리고 이게 하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화가 8868에서 이제 11년인데, 여기서 이제 2009, 2010, 2011, 2012, 2013 해서 이제 이 앞쪽으로는 8개 팀이 68해서 8개 팀이었기 때문에 이 시즌은 최하위였죠. 하지만 2011년에 6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7이었죠. 네, 그래서 최하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최하위는 어디 있냐? 바로 위에 있네. 여기 있네요. 8888. 롯데자이언츠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8888 최하위를 하면서 4년 연속 최하위를 최초로 기록한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은 롯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3번, 2010년에 구대성 선수의 15번 이후 영구 결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화 이글스 혹시 영구 결번 아시나요? 네, 한화 이글스의 영구 결번이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송진우의 21번, 정민철의 23번, 장종훈 선수의 35번,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고대성 선수 15번 지금 누가 달고 있어요? 지금 그 육성군에 가신 그 외야수 분이 달고 계시죠. 이용규 선수가 이제 2015년에 이적해서 처음 1번을 달았다가 2015년부터 15번을 달았는데요. 그래서 영구 결번, 정확히 말하면 구대성 선수의 15번은 지금 영구 결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죠. 네, 구대성 선수의 15번이 영구 결번이 아니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뭐 여담으로 이건 구대성 선수는 한화에서 영구 결번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뭐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4번, 2018년 기준 KBO 리그의 통산 승리 1위에서 3위 감독이 모두 거쳐간 팀이다. 자, KBO 리그에서 2018년 기준으로 KBO 통산 승이 이제 1위가 김응용 감독 1567승, 그리고 2위 김성근 감독이 1427승, 그리고 3위 김인식 감독이 980승인데요. 자, 1위 김응용 감독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화 이글스 감독, 그리고 2위 김성근 감독이 2015년부터 2017 시즌 중반까지 감독을 했었죠. 그리고 3위 김인식 감독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화의 감독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산승 1, 2, 3위 이 김응용, 김성근, 김인식 감독이 모두 거쳐간 팀이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5번, 2018년에 팀 최초의 20홈런 20도루 외국인 타자가 나왔다. 자, 20홈런 20도루 외국인 타자가 나온 건 맞습니다. 2018년에 그 호잉 선수죠. 호잉 선수가 그
20홈런 20도루를 기록을 한 외국인 선수가 됐는데 이게 최초냐 하면은 뭐 기억을 잘 해보시면 그 예전에 그 막 경례 세레모니 하던 그 선수 거수 경례 세레모니 하던 선수 기억나시나요? 네. 데이비스 선수입니다. 이 데이비스 선수가 99년에 20을 넘어서 30 클럽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99년이니까 이미 2018년이면 거의 20년 전이죠. 그래서 2018년에 거의 20년 전에 이미 팀 최초의 20홈런 20도루 외국인 타자가 나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정말 근데 이 불꽃놀이 참 화려하죠? 역시 모기업이 이런 불꽃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자, 이제 절반 나왔습니다. 이번 2부도. 자, 16번. 다음 기사에 나오는 가 팀에 대해 옳게 설명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가가 팀이겠죠? 네. 신문 기사를 보시면 이진영은 1999년 이제 가 팀에서 데뷔한 이후에 뭐 했다 해서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뭐 데뷔를 했고 마지막 남은 가 출신 선수다. 마지막 남은 가 출신 선수인데요. 2018년 은퇴를 했는데 과연 이 팀이 어딜까? 이진영이 제가 분필 노란색으로 이거 하신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진영 선수가 99년에 군산상고를 졸업하고 1차 지명을 받아서 입단했던 팀이 어디냐? 바로 쌍방울 레이더스입니다. 그래서 이진영 선수가 고졸 신인으로 데뷔를 해서 20년 동안 뛰다가 이제 올해 뛰어서 2018년이 끝나고 은퇴를 해서 그 이진영 선수가 은퇴한 이후로 쌍방울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 이제 프로 현역으로 남는 선수는 지금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 팀은 쌍방울인데요. 자, 쌍방울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는 거죠. 1번 예나 단일 플레이오프 최초로 2연승 후 3연패를 기록했다. 쌍방울 레이더스가 96년과 97년에 포스트 시즌에 올라갔는데요. 96년에 2위로 직행을 해서 플레이오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대 유니콘스를 상대로 1차전을 이겼어요. 박철호 선수의 끝내기 홈런으로 2차전도 이겼어요. 자,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1승 남았죠. 그런데 3, 4차전을 졌습니다. 5차전은 어떻게 됐을까? 5차 여기서 X가 되면 이게 정답이겠죠? 정답입니다. 네. 쌍방울이 2연승 이후에 인천으로 이동해서 2연패를 한 다음에 마지막 5차전 잠실에서마저 패배를 하면서 결국은 2연승 이후에 3연패를 하면서 단일 플레이오프 최초로 이제 2연승 이후에 3연패를 기록했던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옳게 설명한 사람은 예나네요.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자, 2번 유리가 얘기하는 게 초대 감독은 한동화 씨야. 쌍방울이 이제 한동화 감독이 쌍방울의 감독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화 감독은 95년에 쌍방울 레이더스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럼 초대 감독은 누구냐? 바로 김인식 감독이었습니다. 91년에 이제 김인식 감독이 최초로 이제 프로 감독을 했던 데가 바로 쌍방울 레이더스였거든요. 그래서 초대 감독은 한동화가 아니라 김인식이다. 자, 3번 유지는 KBO 리그에서 7번째로 창단했어. 아까 문제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6구단이라고 했죠. 그리고 빙그레가 7번째 구단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8번째로 참여를 했던 팀이 바로 쌍방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프로야구 제8구단이라는 명칭이 있었던 게 8번째로 들어왔으니까 8구단이겠죠. 그래서 7번째가 아니라 8번째죠.
역시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4번 1군 진입 첫 해 최하위를 기록했느냐. 쌍방울은 지금 1군 첫 해에 최고 승률을 기록한 팀입니다. 지금 91년도에 공동 6위를 했어요. 그럼 8위는 누구냐? 오비베어스가 8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단 첫 해, 진입 첫 해 최하위를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 좀 최하위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원영이는 어떤 말을 했을까? SK 와이번스가 이 팀의 역사를 계승했어. 애매하죠? 애매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뭐 SK가 이제 뭐 전신이 쌍방울이다, 뭐 키움의 전신이 현대다, 뭐 이러면서 뭐 역사 논란이 있는데 KBO에서 정확하게 하기로는 자 쌍방울이 99년도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프로 야구단 할 수 없어서 이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2000년에 기다리다가 결국은 2000년에 팀이 해산을 합니다. 족보가 불타버렸죠. 그리고 새로 만든 것이 2000년에 SK가 새로 만들었어요. 선수단 권리를 사서 SK로 넘어가, 이 선수들을 전원 인수해서 SK로 넘어간 거지 구단을 족보를 산 게 아닙니다. 사람을 샀어요. 네. 그래서 SK는 이 팀의 역사를 계승한 게 아니라 이 팀의 선수들을 계승했죠. 물론 뭐 역사란 기준이 뭐 다르겠습니다만은 KBO 리그에서 공인하는 역사로는 SK 와이번스는 2000년에 창단한 신생팀이기 때문에 쌍방울의 역사를 계승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쌍방울이라서 노란색인지. 네. 자. 17번.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오는 시즌이 중요하겠죠. 시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그 내용인데요. 시즌 감독들만 봐도 웃음 터지는 시즌. 자 감독들 다 웃고 있죠. 진짜 웃음 터졌습니다. 감독들도. 사진이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사진이 안 보이시면 야구공작소 홈페이지에 그 2019학년도 수능 그 시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지를 보시면 아마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7번 보시면 자, 감독들 안 보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SK 김성근 감독, 두산의 김경문 감독, 롯데의 로이스터 감독, 그리고 삼성의 선동열 감독, 한화의 김인식 감독, 기아의 조범현 감독, 당시 히어로즈죠. 김시진 감독, 그리고 LG의 김재박 감독. 이렇게 8명이 있는데요. 이 8명의 감독이 유일하게 같은 시즌에 1군 감독을 했던 적이 딱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복이 될 여지가 없죠. 언제냐? 일단 뭐 한번 맞춰볼까요? 이 김재박 감독이 LG 트윈스의 감독을 했던 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어로즈의 김시진 감독이 히어로즈 감독을 했던 게 언제냐? 2009년부터 2012년 중반까지 했습니다. 겹치는 게 한 해가 있죠. 네, 2009년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은 2009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2009년에 대해서 이 중에 2009년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하지 않은 게 뭐냐? 그걸 이제 골라내는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아까 선수연 문제와 마찬가지로 야구공작소 야구 수능의 빈출 문제고요. 2009년이 좀 바뀐 게 많기 때문에 많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시즌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까요? 네. 1번. 전년도면 2008년이겠죠. 2008년에 비해서 팀당 경기 수가 늘어났다. 2008년까지는
당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126경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당시에 그 병역 비리 때문에 이제 그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126경기로 좀 줄이게 됐는데, 그때 걸렸던 선수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있고 하면서 어느 정도 더 경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3경기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었죠. 2008년에서 2009년 팀당 경기 수가 늘어난 거 맞죠?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부분적인 비디오 판독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핵심은 뭐죠? 부분입니다. 비디오 판독 중에서도 부분적인 비디오 판독이 처음으로 시행됐다. 지금은 비디오 판독에 뭐 아웃 세이브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뭐 됩니다만은, 이 2009년 당시에는 2009년에 처음으로 시행됐던 게 그 홈런성 타구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뭐 유명한 걸로는 2009년에 양준혁 선수가 그 KBO 리그 홈런 신기록을 도전할 때 홈런성 타구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홈런이 아니고 2루타였다. 그러면서 그 신기록 달성이 한 번 더 미뤄졌던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2009년에는 홈런에 대해서 부분적인 비디오 판독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으로 2009년 4월에 목동에서 있었던 롯데와 히어로즈전에서는 특이하게도 심판이 3중살 상황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타구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뭐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에 비해서는 좀 더 부분적으로 비디오 판독이 시행이 됐죠. 그게 2009년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네, 3번. 이 시즌 80승 20무 0패를 기어둔 팀의 승률은 18이다. 2009년은 승률 계산 방식이 좀 특이했습니다. 2009년의 승률 계산 방식은 승, 무, 패를 더한 것에서 이제 승을 하면 되는데, 자, 이게 뭐냐? 결국은 무승부도 패랑 똑같은 걸로 취급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번 볼까요? 이 시즌에 80승 20무 0패를 거둔 팀의 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승 80, 무 20, 패 0, 승 80. 있죠? 자, 그러면은 100분의 80이죠. 자, 그럼 승률이 어떻게 되죠? 8할입니다. 승률이 8할이고 18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승부도 패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승률이 18이 될 수가 없죠. 20무가 이미 있는 순간.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자, 4번. 잠실 야구장을 홈으로 하는 두 팀의 경기장 규격이 달랐다. 잠실 야구장이 누가 쓰고 있죠? 그 당시에도 뭐 그랬습니다만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이 두 팀이 쓰고 있는데, 이 2009년에 그 김재박 감독이 경기장, 우리가 홈런을 좀 잠실이 넓어서 타자애들의 좀 힘을 보태기 위해서 경기장 규격을 좀 좁혀야겠다 그랬는데, 이 두산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 LG만 X존이라고 하죠. 당시에 그 경기장 앞에 가변 펜스를 설치해서 잠실 야구장의 경기장 크기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산 경기 때 홈 규격은 좌중우로 해서 좌우가 100m 그리고 가운데가 125m였고요. LG 경기일 때는 좌우는 똑같습니다만은 가운데가 121m로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잠실 야구장으로 가는 두 팀 LG와 두산의 경기장 규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이고, 5번. FA 단연 계약이 불어되었다. 이게 당시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가는 그 겨울에 개정이 돼서 그때 FA 단연 계약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누구는 뭐 1년 3억 2,500만 원의 계약, 누구는 뭐 1년 7억의 계약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계약금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냥 1년에 얼마,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FA 단연 계약이 불어됐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죠? 네, 답은 3번입니다. 혹시 이 사이트 어딘지 아시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다음에서 등장하는 가에 대해서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 야자수,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저희 야구공작소의 팟캐스트인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뭐 가상 방송이죠. 네, 2018년 11월에 녹음됐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제목이 달은 어디에서 뜨는가? 이게 좀 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달은 어떤 달일까? 자, 이제 설명을 하겠죠. 단에서 2018년 6월에 NC 다이노스의 감독에서 물러났다. 이게 첫 번째 힌트겠죠. 아, 이게 첫 번째 힌트가 아니고 유일한 힌트네요. 네, NC 다이노스의 감독에서 물러난 감독이 누구냐? 달. 혹시 아시겠죠? 네, 2018년에 NC 다이노스에서 물러났던 감독 바로 김경문 감독입니다. 김경문 감독이 2012년에 NC 다이노스가 2군 진입 때부터 감독을 했다가 2018년 6월에 NC 다이노스에서 감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김경문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경문 감독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겠죠.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984년 타격왕을 차지했습니다. 좀 앞입니다만은 1번 문제 기억하시죠? 1번 문제에서 뭐가 있었죠? 그 이만수 선수가 1984년에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했다. 트리플 크라운이 뭐죠? 타격 트리플 크라운이 타율, 홈런, 타점인데 타율이죠. 타격왕을 차지했습니다. 타격왕을 차지했던 선수는 김경문 당시 선수가 아니라 이만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2번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패하고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최초의 감독이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당시 그 예전에는 플레이오프가 그 3판 2선승제였습니다. 그래서 1차전을 이기면 이미 절반을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했죠. 그래서 89년에 그 준 플레이오프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로 1차전을 이긴 모든 팀들이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했습니다. 진출을 하다가 꺾인 게 언제냐 해서 2008년까지 이제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꺾였던 게 바로 2009년입니다. 또 2009년이네요. 2009년에 당시 롯데 자이언츠가 1차전을 승리로 거두고 2, 3, 4차전 내리 패배를 하면서 1차전을 이기고도 1차전을 이기고도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롯데가.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그 당시에 상대팀이 누구냐? 바로 두산 베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산 베어스의 감독이 누구냐? 김경문 감독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패하고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최초의 감독은 김경문 감독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계속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2008년 3월부터 국가대표팀 감독을 겸임했습니다. 야, 이거 제가 냈지만 정말 치사한복입니다. 이게 왜 틀렸느냐? 생각해보시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라서 감독 맞잖아. 하실 수도 있지만 김경문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됐던 것은 2007년입니다. 2007년 3월부터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맡았고요. 그래서 그 베이징 올림픽 지역 예선 2007년 이제 시즌 끝나고 했었던 그때부터 이제 또 감독 경기를 하면서 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2008년 3월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4번 한국 시리즈 진출 실패를 이유로 2010년에 경질됐습니다. 경질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2010년에 경질이 됐느냐 일단 아닙니다. 김경문 감독은 2010년에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시켜서 그 다음에까지 감독을 했습니다만은 2011년 6월경에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도가 틀렸죠. 2010년이 아니고 2011년입니다. 다른 거 경질, 한국 시리즈 진출 실패 이런 이유 다 필요 없습니다. 2010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5번 그리고 마지막 감독 두 번째 팀 두 번째로 감독을 했던 팀에서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별명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김경문 감독은 1위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야구공작소에서 썼던 칼럼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아무튼 감독 두 번째 팀 NC 다이노스죠. NC 다이노스에서 우승을 했느냐 하면은 일단 NC는 우승 못했죠. 김경문 감독이 2016년 한국 시리즈에서 이제 진출을 했어. 2010년 NC를 데리고 결과가 어떻게 된지 기억을 하신다면은 4연패 했죠. 한국 시리즈에서. 그래서 김경문 감독은 결국 우승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2017년에는 4위를 했고요. 2018년에는 시즌 중반에 나갔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 2번입니다. 이 문제도 좀 어려웠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3번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이 18번이 2번 선택한 게 정답률이 24.1 그리고 이 3번을 선택하신 분이 전체의 57.7%였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정답률도 낮았지만 그만큼 3번을 찍으신 분이 많았다는 점에서 좀 헷갈리는 보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문제는 이런 사실 나오면 안 되죠. 수능에서 나오기는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거의 암기 수준이기 때문에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다음에서 이제 가 제도를 통해서 해외 프로리그에 진출한 선수를 모두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기사죠. 넥센은 메이저리그 구단이 가 시스템을 통해 박병호를 영입하기로 했다. 최고 응찰액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뭐냐? 일단 응찰액 이런 거 구단이 관여된 거 보니까 FA는 아니겠죠? 네. 이 시스템은 바로 포스팅 시스템입니다. 네. 이 박병호 선수가 2015년 시즌이 끝나고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진출을 했는데 이 최고 응찰을 쓰는 구단이 당시 미네소타 트윈스였죠. 그래서 미네소타 트윈스로 이적을 해서 넥센에게 이제 이적료를 받게 했죠. 그래서 여기 보기 선수 중에 포스팅을 통해 진출한 선수가 누구냐를 맞추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부터 기억부터 비읍까지 한번 볼까요? 임창용 선수. 임창용 선수는 2002년에 포스팅 시스템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에
65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창용 선수가 좀 불만을 가지고 수용을 거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2008년에 해외 진출을 했을 때는 포스팅 시스템이 아니라 FA를 통해서 일본으로 갔죠. 미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임창용 선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2번 김태균 선수, 지바 롯데 마린스로 갔었죠. 2010년에. 당시 어떻게 갔냐, FA를 통해서 갔습니다. FA 자격을 받아서 지바 롯데로 이적을 했다가 이제 2011년까지 뛰고 2012년에 한화 이글스로 갔죠. 그래서 김태균 선수도 FA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3번 강정호 선수는 2014년 시즌이 끝나고 이 선수는 포스팅 시스템을 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서 이제 가장 많은 금액을 써냈던 팀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피츠버그였죠. 피츠버그에서 500만 달러를 이제 500만 2015센트를 이제 지불을 하면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정호 선수는 맞습니다. 포스팅으로. 자, 류현진 오늘 자주 나오네요. 류현진 선수는 기억을 하시겠죠? 지금 뭐 돌아가면 하나로 가야 되는 게 왜냐?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해외로 이적하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이미 탈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돌아오면은 한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2012년 시즌이 끝나고 LA 다저스에 이제 2,500만 달러였죠, 그때. 그 정도 포스팅 계약을 해서 이제 LA 다저스로 이적을 합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맞습니다. 자, 5번 미음 최양남 선수는 어땠을까요?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고 좀 어렵긴 한데, 이 최양남 선수가 한국에서 최초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이적을 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금액은 많지 않았어요. 금액은 그 101달러를 이제 받고 가는데, 이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고요. 롯데가 그 최양남 선수의 보유권을 가지기 위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최양남 선수도 포스팅을 통해서 해외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읍 황재균 이 선수는 기억하시나요? 영원한 친구. 네, 그 이제 2015년이 끝나고 포스팅 시스템에 입찰을 했습니다만은 손아섭 선수와 함께 무응찰에 좀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팅 시스템으로는 결국 진출하지 못했고요. 2016년이 끝나고 FA를 통해서 FA 자격을 얻어서 샌프란시스코와 계약을 했습니다. FA로 이적했으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디귿 리을 미음 이 있는 네, 죄송합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만 힘내시고, 네.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자, 20번. 가 또는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의 뭐 개요 같은 거네요. 네. 히어로즈의 트레이드 이면 계약. 이 주제입니다. 거기에 맞는 거겠죠. 자, 자료를 어떤 걸 수집할까? 자, 가입니다. 히어로즈의 트레이드 사례에 들어갈 게 뭘까를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가 있는 게 1번, 2번이죠. 1번, 이승용과 정상호의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이승용 선수는 이제 94년에 태평양에 입단을 해서 2007년까지 현대에 있다가 그 현대가 해체를 하고 히어로즈가 창단을 하면서부터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쭉 히어로즈에 있다가 거기서 은퇴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원클럽맨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승용 선수는 트레이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 1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2번, 장원삼은 2008년에 트레이드가 승인돼서 이적했다.
장원삼 선수는 이적한 게 맞죠. 그리고 2008년에 트레이드를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당시 히어로즈가 이제 트레이드를 삼성이랑 하겠다고 했을 때 KBO에서 이거를 거절을 했습니다. KBO에서 거절을 하면서 결국 이게 트레이드가 승인이 안 되고 장원삼 선수는 당시 삼성에서 차비조로 100만 원만 받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거 뭐 유명하죠, 그 사진. 그래서 2008년에는 트레이드가 승인이 되지 않았고 결국 이제 1년 뒤에 2009년이 끝나고 결국은 현금을 깎고 선수를 한 명 더 추가해서 장원삼이 결국 삼성으로 이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한 건 맞지만 연도가 2008년이 아니라 2009년이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뭐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분석 결과가 나와서 1차적으로 두 건의 트레이드가 이명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뭐 그게 작년 이야기였죠. 작년에 뭐 윤성민 트레이드 그리고 뭐 해서 두 건이 이제 걸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KBO가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자진 신고를 받으니까 훨씬 뒷돈 트레이드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10건이었네요. 이 10건의 뒷돈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이 10건의 트레이드가 뭐가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제 3, 4, 5번 나에 대한 겁니다. 자, 3번 SK를 제외한 전 구단이 히어로즈와 이면 계약을 했다. 맞습니다. SK를 빼고 전 구단이 이면 계약을 했습니다. 다 볼까요? 자, 뭐 작년 순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SK는 아니고 두산 이현승 선수의 트레이드 때 이면 계약이 있었죠. 자, 그리고 작년에 뭐 키움은 당사자고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한화 마일령 선수 트레이드 때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는 김병현 선수의 트레이드 때 또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도 뭐 당시에 삼성 라이온즈는 장원삼 트레이드 때,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는 채태인과 고원준 그리고 황재균 트레이드 때 다 뒷돈이 있었다고 해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KT도 그 윤성민 선수 트레이드를 할 때 뒷돈이 있었고, LG 트윈스는 예전에 그 이태근 선수의 트레이드 때 언더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박병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SK를 제외한 전 구단이 히어로즈와 이면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시 뭐 전유수 선수와 뭐 최경철 선수 이런 선수 트레이드를 하긴 했는데 했지만 이면 계약은 없었다는 것이 이제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채태인과 박성민 선수의 트레이드는 발표와 실제가 같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었죠. 롯데는 3건이 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채태인 트레이드였습니다. 이게 그 사인앤 트레이드로 그냥 이렇게 선수 길터주기를 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언더머니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발표랑 실제가 결국은 달랐죠. 그래서 채태인과 박성민 트레이드는 실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가장 많은 이제 계약과 실제 금액 차가 가장 많았던 게 누구냐? 이게 고원준 트레이드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트레이드는 혹시 이현승 그리고 황재균, 이 두 개 트레이드 때 나왔습니다. 이 두 개 트레이드 때 뒷돈이 얼마가 나왔느냐? 20억 원이었다고 해요. 이 두 트레이드에서 그 금액 차가 20억 원이 났고, 그렇다면 이 고원준 트레이드는 얼마가 됐었느냐? 고원준 트레이드는 당시에 그때 이정훈 선수하고 그때 박정준 선수하고 묶어서 트레이드를 했었죠. 그때는 19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 차이네요. 네.
1억 원 차이로 아깝게 이 최고 금액 차가 아니게 됐죠. 그래서 고원준 트레이드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이현승 그리고 황지근 트레이드 때 금액 차가 가장 많이 나는 금액 차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KBO 영역 수부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설명이 좀 그냥 시간이 좀 없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갔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TMI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설명한 것들이 이번 이 야구 수능을 풀면서 의문점을 가졌던 거에 대해서 좋은 설명이 됐으면은 좀 좋겠다. 그러면 저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수능 문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저희 이제 야구 공작소의 야구 수학 능력 시험 KBO 영역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